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배당이 7.6%였습니다. 현재도 거의 8% 가까이 배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좀 불안불안할 때는 이렇게 은행주, 배당 많이 주는 은행주를 일단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은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정말 그 금리도 이제 계속 오르고 주식시장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때는 일부 배당주를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8월 16일 날 삼성전자 2분기 배당이 나왔어요. 이렇게 요즘같이 수익이 좀 저조할 때는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면 좋습니다. 좀 떨어진 주식도 일부 담기도 좋고요. 일단 배당주는 평소 때는 재미가 없어요. 평소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것도 그저 그렇고 뭐 떨어지지도 않고 별로 재미가 없는데 배당금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알죠. 왜 배당주에 잘 투자했구나 일부. 그런 걸 좀 반드시 만약에 이런 은행 배당주나 이런 게 안 갖고 계시면 반드시 좀 담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맛도 좀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최근 뉴스 보니까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올 가을에 뭐 물가가 뭐 10% 이상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곧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예상이 들고요. 그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최고죠. 근데 물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워낙 또 미국하고 다르게 좀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배당을 은행주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주니까 특히 기업은행 그리고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한국금융 이런 주식은 그냥 사놓고 계속 놔두면 뭐 배당 뭐 8% 받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단 배당주 투자를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H테스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업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그 미국 시장이 안 좋았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빠져가지고 내일 월요일에 한국 시장이 좀 그 빠지고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빠지면 사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사는 건 아니고요. 일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좀 빠지면 일부 좀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가면 매도 관점에서 보고 지금은 딱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제가 감히 그런 조언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기업은행 그 재무 차트를 보면은요. 뭐 워낙 뭐 은행이야 워낙 뭐 영업이익이 좋죠. 2019년에 뭐 2조 2200억 뭐 2020년에 2조 1200억 그리고 작년에 3조 2313억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습니다. 아주 뭐 돈은 뭐 기업은행 엄청 당연히 잘 벌죠. 그 분기 같은 걸로 보면 1분기 7,800억, 2분기 8,200억, 3분기 8,100억, 4분기 8,100억, 올해 1분기 8,500억, 2분기 7,400억.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은요. 일단 길게 600일 봉 차트로 2년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보면 물론 지금 기업은행이 결코 은행주 중에 보면 그다지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일단 배당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9,000원대 바닥을 찍고, 여기 이제 바닥이라고 봐야죠.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최근 차트 좀 길게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면 계속 10일, 그죠? 10일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제 타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60일선을 맞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지금 조금 뭐 비쌀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라인을 지금 못 뚫고 올라가는 이유가 보면 여기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매물대가 많죠. 매물대가 많으니까 이 매물대 현재는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지 좋은 호재가 없으니까 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다가 한번 한번 뚫겠죠. 올라오겠죠.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면 투자자들이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주식들이 대체로 보면 이런 은행이나 배당주 쪽으로는 좀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좀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좀 떨어지면 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일단 배당을 8%, 7%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배당 7, 8%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게 7, 8% 수익 내고 시작하는 거니까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주시장이 좀 폭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받으면서 버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이런 배당주만한, 은행주만한 주식은 현재 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조정받으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기업은행 매수하고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팔진 않고 일단 계속 좀 이렇게 모아 가려고 합니다. 모아 가서 배당도 좀 받고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올해는 뭐 이렇게 크게 먹을 만한 그런 부분이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으로라도 일부 좀 수익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은행주는 한국금융하고 한국금융지주하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좀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은행은 13.5% 외국인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이틀 연속 샀고, 기관이 또 계속 사다가 이틀 연속 팔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업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뭐 은행은 뭐 뻔하죠. 수익률이 어디서 나올지 뻔하고 이자 수익 이런 데서 나오겠죠. 지금 보면 PER이 3.22배예요. 그리고 PBR이 0.28배고요. 그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현재 7.98배, 거의 8%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매출은 보면 이자 수익, 당연히 이자 수익에서 거의 50%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증권, 평가 및 처분 이익 쪽에서 40.42%, 수수료에서 5.58%, 뭐 기타 영업수익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회사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이런 게 가장 이제 당연히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5,000원, 500원이 아니고 5,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자산운용사에서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죠. 당연히 안정적이고 배당 많이 받고, 이런 자산운용사에서도 일단 배당 많이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망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5.75%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나온 비즈니스 서머리를 좀 보면은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건조한 실적 해서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1961년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자유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대출 특화 전문은행이고 60년 넘게 축적된 중기금융 노하우와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 발굴 및 지원하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중이고 연결 대상 주요 종속기업은 IBK 자산운용, IBK 투자증권, IBK 캐피탈 등이고 전국과 해외 605개의 지점과 31개의 출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고 1분기 중 코로나 취약 업종 및 만기 연장 기업 관련해서 1200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였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폼이 확대되며 실적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1분기 신규 NPL 발생 비율은 0.3%, 실질 연체율은 0.37%까지 하락하며 표면적인 건전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1분기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9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금융시장 점유율은 22.9%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서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자 수익을 보면 꾸준히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좋고요. 컨센서스 좋고요. 영업이익도 일단 2021년에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좋고요. 그리고 배당도 작년에 7.57% 아주 어마어마하게 배당을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도 보면 ROE가 지금 9.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른다고 얘기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고 하면 오르고 정말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현금을 그래도 5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좀 주식이 떨어지면 좀 이렇게 매수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조금 줄이고요. 또 올라가면 또 현금 보유량을 조금 늘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분할 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 사는 게 더 가능성도 있고 아무래도 좀 비싸게 사기 시작을 하면 비싸게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그 상승폭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한국 시장이 감히 예상을 해보면 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감히 또 투자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